반대 국민운동, 대통령을 석방하라. 이제 이런 운동이 요원의 불꽃처럼 가을 들녘의 이름들 불씨처럼 그렇게 번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토요일 날 서울에서는 마포의 서부지법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헌법재판소까지 여러분들 행진하는 탄핵 반대 국민 대행진, 불법 영장 체포구금 대통령을 당장 석방하라. 서부지법에서 헌법재판소로 분노한 국민이 간다. 2월 15일 토요일 날 낮 12시 도보행진을 이렇게 애호개역, 충정로역, 서대문역, 염천교, 숭례문, 을지로 입구역, 종각역, 낙원상가, 안국역까지 그렇게 가네요. 이 애호개 고개가 서양 선교사들 여러분들 기록을 보게 되면 거기서 이제 콜렐라 혼혈자 같은 게 유행하게 되면은 그냥 사람을 거죽에 담아가지고 버리는 데가 애호개역이었죠.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 가지고 미국에 많은 빚을 졌지만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한테 엄청난 빚을 졌죠. 저도 뭐 학교 다닐 때는 그걸 몰랐고 훗날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라는 그런 책을 쓰면서 알게 된 건데 이 애호개역에 되게 사람을 버렸더구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서부지법에는 또 12시에 지금 이 행사는 오후 12시부터 도보행진 시작되고 또 별도의 단체에서 이 연세대학교 부방대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 당협위원장 모임에서 불법 체포 불법 구금 대통령을 석방하라. 권한 없는 불법 수사 공수처는 책임져라. 편파적인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서울에서 이런 모임이 여러분들 진행되고 있으니까 오늘 좀 뜻있는 분들이 많이 힘을 더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여기는 광주에서 또 행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광주에는 전한길 선생이 참여하는 모임인데 가자 부산도 이게 이제 특히 대구의 최영호 여러분들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대구 투쟁본부에서 굉장히 열심히 이제 지난 5년간 활동을 해왔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오늘 전화 오신 분 다 접수 받았으면 50대가 넘었을 겁니다. 차량이. 대구에서 왜 모집을 중단했는지 아십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 광주광역시에는 최대 인원이 모일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에 탄핵 찬성 집회하겠다는데 탄핵 반대 집회에 모인 사람들 숫자에 기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대구는 멈추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우파구국 대구투쟁본부. 그래서 아마 대구에서는 바늘땅 동화쇼핑 앞에서 아마 출발하는 모양인데 전국의 많은 단체들 가운데서 또 대구투쟁본부가 가장 여러분들 힘을 모아가지고 열심히 그리고 아마 전한길 선생이 대구광역시 경산 사람일 겁니다. 경산. 부산 사람이 아니고 경상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이게 전한길 선생이 이 광주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런 내용의 15분짜리 영상을 올렸네요. 본인이 왜 이렇게 노력하는지에 대한 그리고 이제 이 뭐 아마 대구는 참여하실 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중간에 이제 45대 정을 해서 그만둔 모양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동하려면은 이렇게 누군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벌써 50대 정도 되면 45명이 50대 정도 되면 인원이 꽤 많지 않습니까? 2월 15일 토요일 날 광주 금남로 탄핵반대 대구투쟁본부, 이제 아마 세이브코리아에서 주최를 한 모양인데, 세이브코리아에서 여러분들 광주 집회뿐만 아니고 또 여기 인천 부평역 광장에서 모임을 개최를 하네요. 세이브코리아 국가 비상기도회, 지금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용기를 내어 광장에 나와 기도와 행동으로 하나님께 정의와 공의를 구합시다. 세이브코리아에서 주최를 해서 아마 여기에 이제 민경욱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가시는 그런 모양입니다. 젊은 분들이 이제 총학생회하고 별도로 젊은 분들이 이제 상황 판단을 참 잘해야 되죠. 정말 나라가 이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지금 세상을 보는 관점은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위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6.25 전쟁은 외부의 적들로부터 침략을 당한 것이고, 지금 이제 한국 상황은 내부의 적들 좌익 세력들로부터 국헌이 이런들 붕괴가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도달한 거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280만 표의 위조투표지를 투입해 가지고 국회를 장악하고, 그 국회를 장악한 것을 근거로 해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결국은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넣고 조기 대선을 통해서 좌파가 영구 집권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조기 대선이 실시가 되면은 저는 300만 표 이상 정도의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위조 사전투표지를 조성해 가지고, 참고로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는 저희들이 추정한 걸 따르게 되면은 224만 표의 위조투표지를 이재명 후보와 함께 투입했지만 24만 7,077표 차이로 패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한 300만 표 집어넣으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는 280만 표 위조투표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300만 표 집어넣은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300만 표 집어넣으면 오 씨가 나오든 안 씨가 나오든 홍 씨가 나오든 한큐 씨가 나오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걸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종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대한민국 자체가 존립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부정선거 세력들은 필연적으로 외세와 결탁해서 대한민국을 넘길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구할 것이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런 중국은 대한민국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북한이 더 오래 시간이 걸릴 겁니다. 북한 사람들은 독종이기 때문에. 한국은 한족 한 1,000만에서 2,000만 정도만 밀어넣으면 선거를 통해서 완전히 넘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젊은 사람들 중에 총학생회 같은 사람들은 선배들한테 다 여러분들 꿰어 가지고 그렇게 뭐 탄핵 찬성을 하는 모임도 있겠지만, 그렇게 어리석으면은 다 당하는 겁니다. 세상사라는 것이 본인이 똘똘하지 못하면 항상 여러분들이 이용당하고 나중에 노예 상태에 놓이는 겁니다. 그거는 개인사를 보더라도 그렇고 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서울대 탄핵 반대 시국선언, 2017년도 월요일 날 오전 11시 30분에 베리타스 룩스메어가 아마 진리는 나의 빛이다라는 그런 뜻일 겁니다. 진리가 나의 빛이죠. 그런 서울법대 출신들이 나라가 망하는데 다 여러분들 서울법대 출신의 기성세대에 윤 대통령 같은 분도 계시지만 많은 서울법대 같은 법조인들이 나라가 망하는 데 힘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부정선거 세력에 의해서 나라가 제압당하더라도 본인들은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내 자식들은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천만에 좌익들은 뭐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먼저 숙청 대상이 되겠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여러분들 종언을 고하고 나면은
기회의 균등이 없어지고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진골 선고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좋은 세상이고 나머지는 다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세상이 되겠죠. 겪기 전에 깨우치라고 이렇게 제가 외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겪어봐야 깨어납니다. 어리석은 자는 겪게 되면 그때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일어서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보시면은 자유를 잃어서는 안 되는 건데 자유를 많이 잃어버리죠. 뭐 전번에 노벨상 수상자가 쓴 책 좋은 책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식민사회가 방심하게 되면은 좁은 해랑 같은 것으로부터 체제가 전복된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상황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오늘 서울대 탄핵 반대는 총학생회가 주동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정도 위기 상황이 같으면은 정말 나라가 온전한 나라 같으면 총학생회 같은 데 들고 일어나고 대학 교수들이 들고 일어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그런 정도도 안 되는 겁니다. 서명 그래도 젊은 분들 가운데 뜻 있는 분들이 이 서명도 하고 하니까 다행인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 보니까 어제 황교안 민경욱 그다음에 수감되어 있는 김용현 국방장관이 윤 대통령 부정선거 의혹 옹호. 국힘은 지금도 이제 거리를 두기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14일 날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힘을 싣는 등 윤 대통령을 적극 대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김용현 장관이 이하상 변호사를 통해 이제 메시지를 낭독했는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의 몸속에서 곧 암덩어리로 진화될 수 있는 악성 종양이 발견됐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한민국은 악성 종양 수준을 넘어서 암덩어리가 발생해서 나라의 미래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 암덩어리는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부정선거가 암덩어리인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2020년 4.15 총선 때 우리는 못 막았습니다. 2020년 4.15 총선 때 부정선거 문제가 대두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무심했고 무관심했고 일부 사람들은 선거 부정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조소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5년 세월이 흘러가 지금 나라가 이런 딱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지금도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꽤 많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정신을 나라가 완전히 파토가 날 때 정신을 차리겠느냐. 뭐 그렇게 돼도 정신을 못 차릴 사람들이 많겠죠. 부정선거의 제도화는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많은 것을 빼앗기는 걸 뜻합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기본권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희망을 빼앗기고 미래를 빼앗기고 자식들의 앞날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게 이런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입장 보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원내수석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부정선거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왔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고화가 된 겁니다. 보수 진영을 대변하는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이 부정선거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더 이상 얼마나 밝혀져야 부정선거에 동의하겠냐.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역대 모든 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전부가 조작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걸 보여줘도 국민의힘의 김대식 원내수석 대변인이 부정선거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 나라는 진짜 망해도 싸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라 수준이 지금 이 수준인 겁니다. 더 이상 뭘 내가 밝혀줘야 되냐. 민주당 후보의 역대 사전투표 득표수가 선거구마다 전부 다 조작이 됐는데 읍면동 차원에 3,500개 읍면동이 전부가 조작이 됐는데 더 이상 뭘 밝혀주면 되냐. 뭘 밝히면 국힘당이 부정선거는 실체가 있다고 이야기하겠냐. 에라이 인간들아. 너 자식들은 살아남을 거 아니냐. 너 자식들은 앞으로 잘 먹고 잘 살겠겠냐. 천만의 이야기다. 선거 무너지게 되면은 부정선거한 인간들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숨이 막혀 살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부정선거에는 통의할 수 없다. 내가 웃어야지 뭐 스트레스 받으면 뭐 병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여러분들 은폐하고 부정선거에 여러분들 뭐죠? 비호하고 그래도 자기 자식들은 다 미국 유학시키고 싶고 인간이 얼마나 표리부동한 존재인지 나라가 골로 가더라도 자기는 미국 여행 가고 싶고 자기 자식들은 미국 가서